디저트 전 마지막 메인 요리를 서빙하기 위해 동료와 함께 눈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시선은 고정되었습니다. 남자분의 누나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옷매무새를 가다듬으시고는 여자분 부모님 쪽으로 깊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안 계시지만 제가 동생을 엇나가지 않게 키우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그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너무 많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제 동생을, 이렇게 부족한 동생을 사위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는 것도 잊은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이유로 이렇게 죄송하다고 하시는 건가? 동생을 잘 키웠는데도 부족하다고 하시는 건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서로 가족이 되기 위해 남녀가 만나는 자리인데 부모님이 안 계셨던 부분이 이렇게 죄송한 일인 건지. 안녕하세요. 저는 레스토랑에서 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결혼을 꿈꾸는 평범한 직장인이기도 하죠. 방금 여러분께 보여드린 그 충격적인 장면, 그것은 제가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겪었던 수많은 상견례 중에서도 가장 가슴 깊이 남아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누나분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셨을까요? 오늘은 그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희 레스토랑은 분위기가 좋고 프라이빗한 룸이 잘 갖춰져 있어서 특별한 날을 위해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상견례를 위해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매주, 어쩔 땐 매일 상견례 자리를 서비스하다 보니 이제는 어떤 자리가 상견례인지 분위기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두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알아가는 모습. 어색하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웁니다. 때로는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되고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날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그동안 목격했던 다양한 상견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다양한 상견례를 목격했거든요. 어떤 상견례는 정말 아름답고 따뜻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을 믿고 간단한 인사만 나누시는 부모님들도 계셨죠. 우리 애들이 좋다는데 뭘 하며 환하게 웃으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양가 아버님들의 취미가 골프로 같아서 상견례 내내 골프 이야기만 하시다가 다음 주 라운딩 약속까지 잡으신 적도 있었어요. 그날은 정작 주인공인 예비 신랑 신부분들이 어색해 하셨던 게 재미있었죠.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만나면 더 흥겨웠습니다. 좋은 술을 함께 나누시며 이미 가족이 된 것처럼 스스럼 없이 대화하시는 모습들. 그런 자리를 서비스할 때면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상견례는 이래야 하는 거구나. 가족이 되는 행복한 과정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견례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집이 몇 평인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부터 시작해서 직장은 어디인지, 연봉은 얼마인지, 차는 무슨 차를 타는지 캐묻는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예물과 예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진 적도 있었어요. 심지어 양가
어머님들 사이에서 미묘한 기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서로 자기 자식이 더 나은 조건이라는 걸 은근히 과시하시거나 상대방 집안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씀들. 그럴 때면 정작 주인공인 예비 신랑 신부분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음식을 서빙하면서도 그 긴장된 공기가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하려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조건을 따지는 걸까? 집안 대 집안의 거래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그런 광경을 볼 때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이란 건 두 사람이 사랑해서 하는 건데 왜 집안의 조건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까요? 이런 게 한국 사회만의 특징인 걸까요? 저 자신도 결혼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결혼의 조건이 한국 사회에만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계기도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상견례 예약이 들어왔고 저는 제가 맡은 룸을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고객님들이 도착하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뭔가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 고객님 쪽 테이블에는 여성분 한 분만 앉으셨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분이었어요. 반면 여자 고객님 쪽 테이블에는 부모님으로 보이는 두 분과 여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분까지 총 세 분이 앉으셨습니다. 아, 남자분 쪽은 부모님 대신 누나분이 오신 거구나.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남자분이 인사하실 때 제 누나입니다 라고 소개하셨거든요. 처음에는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으니까요. 부모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시거나 먼 곳에 계셔서 대리로 형제 자매가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분위기가 꽤 화기애애 보였어요. 웃음소리도 들렸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 고객님 쪽 부모님들도 굉장히 따뜻하고 온화한 분들로 보였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으셨고 남자분의 누나분께도 자주 말을 걸어 편안하게 해주시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오늘 상견례는 참 보기 좋네.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동료와 함께 다음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누나분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것이 왜 죄송한 일인가요? 그게 왜 부족한 건가요? 누나분은 동생을 부모님 없이도 훌륭하게 키우셨을 텐데 왜 그렇게 자책하시는 걸까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상견례라는 자리가, 결혼이라는 과정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예비 신랑 신부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것 같았죠. 누나분은 계속 고개를 숙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무 부족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서비스를 위해 들어왔던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그 장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여자분의 어머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어머님도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누나분께 다가가시더니 그분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천만에요. 어머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희에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큰딸도 함께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어머님은 누나분의 손을 더욱 꽉 잡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큰딸이에요. 이제는 엄마, 아빠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머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잘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분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님도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생기고 새로운 큰딸이 생겨서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날이네요. 하, 아버님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울린 듯 말 듯 무거웠던 분위기를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희가 엄마, 아빠가 되어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구나.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보시는 분들이. 그때 사장실에 다녀오시던 예비 신랑 신부분들이 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갑자기 무거워진 분위기에 눈물을 흘리고 계신 누나와 어머님을 보고 두 분 모두 당황하신 표정으로 멀뚱멀뚱 서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우세요? 예비 신부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큰딸? 우리 아들. 오늘 너무 기분 좋은 날이니까. 다 같이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 유쾌한 목소리로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시키셨습니다. 예비 신랑분이 누나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누나분은 눈물을 닦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 남자분이 얼마나 좋은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누나분께서 동생을 얼마나 사랑으로 키우셨을지도요. 그 순간 저는 제 본분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서비스 직원으로서 해야 할 일들, 다음 요리를 서빙해야 한다는 것, 모든 게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저 그 장면에 압도되어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동료가 제 팔을 살짝 건드리며 손짓을 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요리를 서빙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음식을 내려놓고 눈물 나오면서도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누나분이 눈물을 흘리시며 죄송하다고 하시던 모습, 어머님이 손을 잡으시며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던 모습, 아버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아들, 딸이라고 부르시던 모습, 모든 게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룸 밖으로 나온 후 동료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감동받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뭔가 엄청 큰 걸 본 것 같아. 동료도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저런 가족들도 있구나 싶어서.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시는 고객님들을 배웅하면서 저는 그분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누나분의 얼굴에는 이제 눈물 대신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분은 누나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예비 신부님은 그 누나분의 다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자분 부모님들도 환하게 웃으시며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정말로 가족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상견례에 대해 그리고 결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상견례는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경우
상견례는 두 집안이 서로를 평가하는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집은 어디에 있는지,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학벌은 어떤지, 수많은 조건들이 오고 갑니다. 마치 두 사람의 결혼이 아니라 두 회사의 합병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단어가 너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가 왜 중요한가요? 집이 크고 작은 게 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나요? 돈이 많고 적은 게 왜 행복의 기준이 되나요? 그날 목격한 누나분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동생을 홀로 키워내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을까요? 자신의 청춘을, 자신의 인생을 동생을 위해 바치셨을 겁니다. 그런 분이 왜 부족하다고 사과해야 할까요? 오히려 존경받아야 할 분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가족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요. 이게 정말 옳은 걸까요? 상견례는 본래 좋은 의미를 가진 전통입니다. 서로의 가족을 만나고 존중하며 앞으로 한 가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본질은 사라지고 겉모습만 평가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가 아닐까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이 그 사랑을 얼마나 존중하고 지지해 주시는지가 아닐까요? 그날 만난 여자분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큰딸이에요. 그 말씀 속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집이 크든 작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딸이 선택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가족이니까, 우리도 가족이 되겠다는 따뜻한 마음만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엄마, 아빠가 되어줄게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평생 동생을 키우느라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시고, 그럼에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며 살아오셨을 누나분께 이제는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는, 혼자가 아니라는, 함께할 가족이 생겼다는 메시지였을 겁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그게 가족입니다. 그날 그 룸 안에 있던 모든 분들은 이미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상견례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조건을 따지고 뒤싸움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심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가족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순간들도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두 가족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일이죠. 그 과정이 때로는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만 있다면 어떤 조건이나 형식보다 강한 힘이 됩니다. 저도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날 만난 여자분 부모님 같은 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도 언젠가 누군가와 가족이 되는 순간이 온다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조건 같은 건 없습니다. 완벽한 가족 구조 같은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죄송할 필요도 없고 집이 작아서 부끄러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그들이 걸어온 모든 길을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게 아닐까요? 그날 룸에서 목격한 장면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눈물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따뜻한 포옹과 웃음으로 끝났던 그 순간. 그것이 바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게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상견례도, 여러분의 결혼도,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어갈 가족도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건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진심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제게 그 소중한 깨달음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름도 모르고 다시 만날 일도 없겠지만 그분들이 보여준 사랑과 따뜻함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가족이 되기 위해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만남이 조건이 아닌 사랑으로, 평가가 아닌 이해로, 차별이 아닌 존중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니까요. 감사합니다.